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진란때 의병장 고경명과 김천일, 한마 유인석 의병장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경명은 조선 전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사도 의병대장이 되었습니다. 금산 전투를 이끌다 전산 문신 의병장, 본가는 장흥, 자는 이순, 호는 최복, 재봉, 태안 광주 보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자금이 정선이라 할아버지는 형조자랑 고원입니다. 아버지는 대사관 고명령, 어머니는 진사 사거리 딸입니다. 1592년 명종 7년 상하시에 수서 합격하였으며 진사가 되었습니다. 1558년 왕이 직접 성균관에 나와 실시한 시험에서 1등하였습니다.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식량문과의 장원옥제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도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뒤 행조자랑 사관원정을 거쳐 호당에 사가독서하였습니다. 1561년 사관원 헌납이 된 뒤 사무지편 홍문관 부수청 포교를 거쳐 1563년 교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인선왕후의 외숙인 이조판서 일왕의 전행을 논하는 데 참여하고 그 갱인을 일왕에게 몰래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울산군수로 자천대에 파직되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과익에 들어가 보전을 담독하거나 자연과 버서가 산소를 위험하면서 유서 성목을 전설했습니다. 1580년 3월 14년 영암군수로 다시 기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정계 변무 조청사 김계희와 함께 서장관이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듬해 서산군수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명사원접사의 이의 청구로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무시청령에 임명되었습니다. 1583년 항성부 서윤 한상군수를 거쳐 예조청령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듬해 사옥시청령이 된 뒤 성균관사회를 거쳐 순창군수로 재직 중 1588년 파직되었습니다. 1590년 승문 판교로 다시 등장되었으며 이듬해 동네부서가 되었으나 서인이 실과자 곧 파직되어 과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왕이 의지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각지에서 더엄청 광고를 모았습니다. 두 아들 고종, 고인을 하여금 이들을 인솔, 서원에서 외적과 향전하고 있던 광주 목사 정윤우에게 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 나주부사 김천인을 전정은 박공원과 은원에 함께 의병을 이끌 것을 약속하고 이렇고 우리 경무를 붙들려 6천여 명의 의병을 남양에 모아 진영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라사도 의병장에 주대되어 정사관의 평로, 은영, 양대박, 모란무사 이것에 최성죽, 양사양, 양의적을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 의병군의 결성과 의적을 격퇴하겠다는 술사표를 양산숙, 곽현을 하여금 사회를 경례 조정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걸 담양을 출발해 복사하였습니다. 의병군이 태인에 이르렀을 때 정윤회에게 광고를 인계하고 돌아온 고종을 만나 그에게 다시 경무를 기대하고 금고 인피 등지에서 병기와 군장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지 목사 양대수에게 전말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6월 13일 전제 도착에 고인에게 수백명을 인솔하고 무주, 진안 등 요래 폭풍을 배치해 영림에서 화남으로 진입한 외적을
앞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전제서에 이어서 산으로 진을 옮겨 이곳에서 고정 인허 합류하고 다시 호서 경기 해서 지방의 장교 고기 경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7일 운진의 도단의 외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 한강 영동 등지에 있는 외적의 금산을 점령하고 장차 진주를 경려 호남으로 지방을 개개하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때 곡창인 호남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당초의 북상 계획을 변경 7월 1일 연산으로 회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충청도 연정장 조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10일 현강을 건너 합사의 금산이 외적을 공격할 것을 지휘한 뒤 9일 진산을 경계의 금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방어사 곽영의 강동마 좌우이고 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날 의공적으로 정제 수백문을 거느리고 적의 본진을 공격했으나 적의 굳센 저항과 강건이 소극적 태도로 대가하였습니다. 11일 강령과 합세 외적과 대회전을 시도하기도 하고 800여 명이 행해 정의를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외적은 먼저 약한 강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습니다. 이어 겁을 낸 강군은 싸울 것을 포기하고 앞을 다투어 배전했습니다. 이에 사기가 떨어진 명군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고객명은 그때 다시 전세를 가다듬어 후위를 기획하자는 적의 정령을 부르치고 패전장으로 달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적과 대항해 싸우다가 아들 고현이와 평로 안녕 등과 더불어 순절하였습니다. 외적이 퇴거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치를 수렴해 금산 삼정에 매장하였습니다. 10월 하순의 흑토평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뒤 장성이 오동천에 이장하였습니다. 고경동 어려서부터 행동이 남다를 어른설과 백인거리 남평현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고경명을 보고 별거리지만은 장차 피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뒤에 의정부 자천성에 추진되었습니다. 광주의 포충사 금산이 삼국서원 정종사 순청의 화산서원에 배양되었습니다. 시와 글씨를 잘 썼으면 그림에 능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신문집인 재봉집, 석집, 유집, 무등산 기행문인 터성록 각체에 버린 견물본 정기록이 있습니다. 시호는 중례라고 합니다. 명장 김천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진난대 김천일은 의병을 일으켜 전라 충청 경기 경상차도에 맞는 한락을 하였습니다. 김천일은 경제를 몸소 실천하였으며 선비 풍습을 바로잡고 수령을 잘 임명해야 한다는 등 당시 배단을 기획한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1973년 군기시 주보가 되고 영안 현감으로 강원도 경상도의 도사를 지냈습니다. 상안부 지평의 자격으로 정치 폐단을 논하는 상소를 올려 임실 현감으로 자천되었습니다. 이후 담양부사, 한산부사인 수원부사 등을 지냈습니다. 1992년 임제라는 때 서울이 일본군의 함락되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 박광옥, 최경애 등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서울 서북을 목표로 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어 양화도 전투, 선예봉 및 사현 전투, 행주산성 전투 등에 참가해 공을 세웠습니다. 1993년 10만에 달하는 적군의 공세로 선이 함락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난강에 투신 자결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라 충청 경기 갱성 사도에 맞는 활약을 하였습니다. 본가는 원장님, 자는 사중, 호는 건재, 극년당입니다. 아버지는 진사원침입니다. 이영의 문이며 1973년 3월 6년 은일지사로 청구받아 공기지사부가 되고 그 뒤 영안 현감으로 강원도 경상도의 도사를 지냈습니다. 삼부 지평의 자격으로 정치 폐단을 논하는 상소를 얻다가 임실 현감을 자천되었습니다. 그 뒤 남양무사, 안산부사인 소무사 등을 두루 지냈습니다.
1590년 임진왜란 때 서울이 일본군에게 함락했다고 공양이 피난했던 소식을 듣고 고객령 바꿔 체계명에 댕기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후 호남에서 가장 이런 5월 6일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6월 3일 서울 서부로 목포로 진군하였습니다. 수원이 독sun 산성에서 6일 활동을 하다가 8월에 전략병사 재원이 강군과 함께 강화도 거점을 옮기고 강화도에서 전략병사를 함량하여 연안에서 방책을 쌓고 병선을 지원하는 등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무로 장려원 판결사의 폐설과 차의사라는 군호를 받았습니다. 그 뒤 조정과 호남 호서를 연결하는 전략성 묘지인 강화도를 중심으로 야마도 전투, 선미봉 및 사행 전투, 정류 산성 전투 등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1593년 명과 일본군의 강화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이후를 2차 진주싸움에서 강군 의병의 지휘관이 도절사가 되었습니다. 경상 의병사 책형의 충청병사와 황진 등과 함께 항전하여서 10만에 달하는 적군의 공세로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아들 상건과 함께 남강에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군이 병력을 많이 잃어 삼정강을 건너 전라도로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제를 몸소 실천하고 특히 거경국리에 힘썼습니다. 또한 인적 육성의 시도의 근본이 되며 산비 풍습을 바로잡고 수령을 잘 임명해야 한다는 등 당시 폐단을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603년 선조 36년 자천성에 출정되고 1618년 광해로 20년 여유정에 추정되었습니다. 진주 장렬사, 순청 화산서원, 태인 남고서원, 임실 합정서원 등에 제작되었습니다. 저세 건재 윗립이 있고 시원은 문열입니다. 한만에 명장 유민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민석은 1840년 강원도 춘천 현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출시입니다. 춘천 출시지만 주로 제천 등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제천시에서도 한방도시와 함께 만능 홍보를 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 유중호가 어머니 오영신시사에서 3남 2녀 가운데 둘째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14살 되던 해 족숙인 유중선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양가의 문벌 배경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양가의 정조부 영호가 하서 이양도 있고 교문을 맺고 있던 터라 선생을 화성문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화사학파의 우유정 척사 장한장이 사상이 심취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47명의 화사학파 인물들과 복합유생 책 양소를 올려 조약 체결을 저지하라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1893년 제천 상담현 복량호 공명리에서 상담마을로 이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 활동의 근거지가 됩니다. 이후 을미사변이 터지고 단발령까지 겹치자 전국적으로 의병 항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인석 역시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의제개혁 직후 병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1895년 5월 2일 3일 양일간의 문사후 수백 명을 모아놓고 장담해서 대교의 강순녀 향음을 거역하면서 사실상 의병 항쟁 준비를 단계를 밟았습니다. 유인석의 문인들은 이춘장과 안성과 1896년 1월 10일 김백산의 포고를 부처축으로 경기도 집행해서 거의 한 뒤 제천으로 진격하여 군수 김백점 축출하였습니다. 이후 단양에서 관공과 일부분을 일시적으로 격퇴하였으나 관객이 시설되자 유인석은 이들을 영혼을 모두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병들이 관청으로 의병장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충주성을 점령하고 충주부 관찰사 김기숙을 중앙의 임명을 받아 단발령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살해하였습니다. 제자인 이범직을 시켜
단발령을 시행하는 천안군수 김병숙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시행하던 평창군수 임문환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강군과 일본군이 반격에 지쳐 중주성을 버리고 제천으로 대각하였습니다. 이후 단발령이 철회되고 김홍집 내각이 축출되자 거의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대한제국 정부의 의정을 해산시키려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히 일제침략 세력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 한 또한 만국 개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의병 항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쟁 여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천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는 제천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의병들이 이끌고 소규모 전투를 행하면서 서구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강군의 압박이 이어졌으며 이후 서간도로 망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는 의병들을 이끌고 안락골을 건넜습니다. 일제의 예약력이 없다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유인석은 청의 군사적 운조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간도에서 무장 세력은 불포인지라 그것 걸리는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유인석은 9월 28일 홍강변에서 의병제를 개선합니다. 1897년 3월에 일시적으로 기획하였으나 곧 다시 서간도로 망명하였습니다. 이후 1900년 의화단의 난을 계기로 다시 기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항해도가 평안돼서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항음례, 강습례를 수시로 열어서 조란장의 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치시켰습니다. 1906년 30일때 연산군 국민의 지원으로 청단한 망명을 촉진했으나 그의 다리병이 심해져서 포기하였습니다. 1909년 6월 메너주 의병 세력의 통합체인 러시아양 플라야드 보스토크에서 13도 의원이 결성되고 그는 이상설, 이범년, 이남기 등에 의해 대항 13도 의원을 또 정계에 추대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포고문 통고 13대서동포를 반포 남백성의 일치 단계로 제국의 한 사람까지 일본을 상대로 고국전을 벌일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거병으로서는 병력을 이끌고 도망강으로 서들어올라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조선 러시아 국경제에서 러시아의 관할에 체포되었다고 걸려났습니다. 1910년 11월 2일 한일 합방 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블라디보스토크 지역과 인근 에너지 지역의 거주한 일부 한인 지식인들은 신안천이 한민학교에 모여 한인 대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설명회라는 것은 단체의 이름의 뜻은 자기 죄를 성토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밝힌다 하는 뜻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류되던 유인석을 초빙하여 설명회 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당일로 성명의 취지문을 발표하여 조국 간부의 그날까지 여지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 10월 성명의 대표로 지만지 한일 합병 반대 선제 운동을 전개하여 소소인 동포와 양심적 중국 러시아 지식인들의 서명을 부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인근 산전 지유 독립운동가 일부 외국 지식인들이 호응을 8,624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명록은 일각에서 한민족의 독립 결의를 증명하고 그 지지 후원을 요청하는 성명의 선언서의 부원으로 8,623명의 서명을 선보되어 미국, 러시아, 중화민국 등 각국 정보미에 입수한 신문사로 발송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이외에도 그런 조선 땅으로 진군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이성설 등과 도망강 여인으로 징계하라 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러시아에 사절을 보내 외교적 교섭을 추진 에너지 일대의 조선인 항일운동 개선 및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이 그 요청으로 이성설, 이범년, 이급풍, 김자두 등의 항일 운동가들과 유인석의 인문학생들을 일제에 토하고 러시아 13도 5번의 해상 통보들을 받고 와야 되었습니다. 유인석은 후위를 통보하고 이들의 석방 조건을 13도 5번을 해산하였습니다. 소화정신한 것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그 자신들 예주를 떠나 먼저로 왔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창단 이후 후비선 우청을 시작으로 신의 행명이 발발했던 소식을 들은 윤석은 당시까지만 해도 민주 쪽이 창건하고 무너지고 한족 전신의 중화 왕조가 다시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행명이 한족 정립의 성장을 기초로 하는 전제권지제가 아닌 서구식 공화제가 입각한 새로운 국가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안한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2월 10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하고 한족 중심의 새로운 중화 왕조가 아닌 자신이 해고하던 서양의 공화정을 골자로 하는 중화민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든 후 순원의 양보로 중화민국의 총통이 된 요한 스카이를 비롯하여 중화민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후설 우주문답의 초구가 될 성안을 보내 공화정을 버리고 다시 중화왕조를 세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 그의 반동적인 사상에서 기초한 의견은 요한 스카이를 제외한 고위 관리들이 무시하게 되면서 낙담하였습니다. 1913년 이후 그런 사관들을 가는 게 로이드 모스트크 프리시에트에 잠시 치료하며 중간원적 화의관에 각의 동서양은 문물 제도 등을 문답체로 형식으로 논술한 우주 문답을 접수했습니다. 1913년 3월 봉천성 서풍형으로 옮겨서 생활하고 서문도 망명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5월 홍경영, 홍계영, 현 만전자로 옮겼다가 다시 봉천성 관전현 방치구 부락에 도착했습니다. 1915년 1월 29일 만주 봉천성 관전한 방치구에서 병사하였습니다. 이상 임진한데 의병장 고경명과 또 의병장 김천일 또 한말의 의병장 유인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어려울 때는 그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 고의 힘을 못해서나 나라가 한말에는 유인석이 활동할 때는 그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 의병장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